협동이 중요하다. 팀워크가 진정한 미덕이다. 그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세상에서 혼자 움직이는 게 더 편하다는 생각에 어딘가 죄책감을 느껴본 적 없으세요? 회식 자리를 거절할 때마다 마음 한켠이 살짝 불편해지는 그 감각. 하지만 그 어색함은 결점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본성이 보내는 신호랍니다. 혼자 걷는 게 더 빠른 사람에게는 혼자가 더 잘 맞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은 혼자 잘 해내는 사람, 즉 자기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모르는 것에 부딪혔을 때 먼저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먼저 스스로 찾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어느 쪽에 가깝나요? 후자라면 혼자서도 충분히 강한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머리로 소화하고 다음에 할 일을 결정하고 직접 실행에 옮기는 이 일련의 과정을 전부 혼자서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묻기보다 먼저 손이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매번 상의를 거치는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브레이크가 되기도 해요. 새로운 도구가 필요하면 스스로 사용법을 익히고 지식이 부족하면 책을 펼치는 이 자기완결력은 혼자 움직이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엔진이에요.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혼자라는 길은 그냥 헤매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 맞춰가는 게 힘들어요. 다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는 흐름, 회의 전 어색한 잡담 시간, 어째서인지 모두가 함께 야근하는 분위기, 이런 상황에서 기력이 쭉 빠지는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눈치를 보는 능력이란 사실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에요. 게다가 까다로운 건 잘 읽는 사람일수록 너무 많이 읽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주변의 속도에 맞추는 것 자체가 일처럼 느껴지게 되죠. 정말로는 자신의 리듬대로 묵묵히 해나가는 게 2배는 더 잘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튀어 보일까봐 계속 주변 속도에 발을 맞춰왔어요. 만약 그 감각이 익숙하다면 당신은 분명 혼자가 되는 순간 딴 사람처럼 실력을 발휘하는 유형이에요. 맞추는 게 미덕인 세상에서는 살기 불편하지만 자신의 페이스로 달릴 수 있는 자리를 찾는 순간 그 소모감은 거짓말처럼 사라진답니다. 세 번째, 완전히 몰입할 수 있어요. 정신 차려보니 3시간이 지나 있었다. 그런 경험, 당신도 있지 않으세요? 하나의 일에 깊이 빠져들어 주변 소리도 시간 감각도 사라질 만큼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몰입력은 팀 안에서는 의외로 다루기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말을 걸어도 못 듣고 회의 시간을 잊어버리고 진행 보고 타이밍을 놓치기도 하니까요. 주변에서 보면 좀 곤란한 사람으로 비치기도 해요. 하지만 혼자만의 환경에서 이 스위치가 켜졌을 때의 생산성은 웬만해서는 따라오기 힘든 수준이에요.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자신만의 세계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 이 모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무리 안에 있을 때보다 홀로 풀려났을 때 몇 배나 더 큰 일을 해내요. 몰입이란 혼자 걷는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네 번째,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일하는 방식, 시간 사용법, 무엇을 옳다고 볼 것인가, 이런 판단에 있어 당신 안에서는 답이 명확하게 나와버리는 편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이 모호하게 처리하는 부분에 혼자만 또렷한 선을 그어버리는 감각, 이건 자기만의 기준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신호예요. 이 기준이 강한 사람은 집단 속에서 마찰이 생기기 쉬워요. 팀에는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이 있고 거기서는 자기 기준을 어느 정도 흐려야 할 필요가 생기니까요. 그런데 흐리는 순간 찜찜해져요. 자신이 납득한 방식으로 결과물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타협을 거칠 때마다 삐걱거려요. 그 감각이 남들보다 강하다면 그건 혼자 자기 길을 걷는 사람의 적성 그 자체예요.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건 제멋대로인 게 아니에요. 그건 자신의 일에 대한 진정성이에요. 다섯 번째, 혼자가 자유로워요. 혼자 있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느끼나요?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과 드디어 숨을 쉴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후자라면 혼자 길을 걷는 기질이 상당히 강한 거예요. 금요일 밤을 혼자 보내는 것에 죄책감이 없어요. 주말 일정이 텅 비어 있어도 초조함보다 설렘이 앞서요.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이 해방감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이 보상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혼자여도 시들지 않는 체질이란 사실 꽤 드문 재능이에요. 무리 없이도 마르지 않는 사람은 자기 내면에 제대로 된 수원을 갖고 있는 거니까요. 여섯 번째, 스스로 짊어질 수 있어요. 성과가 났을 때는 자신의 공이고 실패했을 때는 자신의 책임. 이 단순한 구도를 힘들다고 느끼냐, 오히려 깔끔하다고 느끼냐, 여기서 길이 나뉘어요. 팀으로 움직이면 성공도 실패도 분산되죠. 그건 안전망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송암각이 흐려지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 일이 결국 누구의 힘으로 돌아간 건지, 흐릿해지는 그 애매함이 불편하게 느껴진 적이 있다면 당신은 모든 걸 혼자서 떠안고 싶은 유형이에요. 잘 되면 자신 덕분이고 삐끗하면 자신 탓. 이 쨍한 깔끔함 속에서야말로 보람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각오가 있는 사람은 혼자 서 있어도 발밑이 흔들리지 않아요. 일곱 번째, 무리 속에서 흐릿해져요.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왠지 자신의 생각이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분명히 생각은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느새 끄덕이기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이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집단 속에서 자기 자신이 희석되어 버리는 감각이에요. 다 같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면 안심이 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윤곽이 흐려지는 불안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후자에게는 무리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의 발생원이 되기도 해요. 살짝 거리를 두는 순간 자신의 생각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 감각을 알고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편이 더 자기다운 것을 몸으로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진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무리에서 멀어지는 것, 그건 도망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거리감이에요. 여덟 번째, 한 가지로 승부하고 싶어요. 두루두루 잘 해내기보다 이것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한 자루의 검을 갈고 싶다. 그런 감각 있지 않으세요? 조직 안에서 요구되는 건 균형이에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어느 정도 되는 평균 점수의 높이가 평가받기 쉬운 세계에서 한 분야만 비정상적으로 깊게 파고들고 싶은 사람은 어디서든 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혼자서 싸우는 세계에서는 이 날카로움이 그대로 무기가 돼요. 폭넓게 70점을 받을 필요는 없고 단 하나의 영역에서 120점을 낼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자신의 전문성을 계속 갈고 닦고 싶다는 충동이 멈추지 않는 사람은 팀의 부품이 되기보다 단독으로 치고 들어가는 편이 훨씬 빛나요. 아홉 번째, 맡겨지면 힘이 나요. 이거 해줘. 다음엔 이걸, 여기는 이렇게 해야 해. 세세한 지시가 날아올 때마다 의욕 게이지가 눈에 띄게 내려가는 체질 있지 않으세요? 반대로 이 프로젝트는 방식을 내게 맡길게. 그 한마디에 갑자기 엔진이 걸리는, 스스로 순서를 생각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길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즐거운 유형이에요. 이런 분은 관리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갑갑해지고 자율에 맡겨지면 맡겨질수록 더 빛나요. 다시 말해 신뢰를 받고 재량을 건네받았을 때 가장 높은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이에요. 재량 없는 환경에서 소진되고 있다면 그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의 궁합 문제예요. 여기서 오해받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맡겨지고 싶은 사람이 책임지기 싫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로 전부 내 책임이어도 좋으니까 관여하지 말아달라는 감각에 가까워요. 자유와 책임은 세트라는 걸 이런 유형의 사람은 감각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만 원하는 게 아니라 자유의 대신 결과를 내겠다는 각오도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 각오가 있는 사람을 묶어두는 건 서로에게 손해일 뿐이에요. 열 번째, 넓고 얕은 연결은 필요 없어요. 명함 교환 장수가 인맥이라고 생각하던 시절 잊지 않으셨나요? 무조건 얼굴을 넓혀라. 연결이 자산이다. 그런 말을 들으며 이런저런 모임에 발을 뻗은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그 명함들 중에서 진짜로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혼자의 길을 걷는 사람은 관계의 수보다 깊이에 가치를 두거든요. 몇 명만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아니면 일은 일로 깔끔하게 선을 긋는 건조한 관계여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얼굴의 넓이보다 눈앞의 일에 의식이 향하는 유형은 인맥 만들기에 쓰는 시간을 기술에 쏟는 편이
훨씬 성과가 나요. 관계를 좁히는 건 차가운 게 아니라 집중의 결과예요. 사실 넓은 인맥이 빛을 발하는 건 연결 자체가 가치를 갖는 분야에 한정된 이야기예요. 혼자 기술이나 실력을 축으로 싸우는 사람에게 많고 얕은 지위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보다는 어려울 때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 게 훨씬 든든해요. 혼자 걷는 사람은 고립된 게 아니라 교류하는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선택이 양보다 질에 확실히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11번째, 스스로 납득하고 싶어요. 칭찬받아서 기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 기쁨이 다음 날에는 이미 흐릿해지는 사람과 언제까지고 그 인정을 계속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자기 길을 걷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건 압도적으로 전자예요. 타인의 평가보다 스스로 납득할 수 있었는가? 이 내면의 잣대가 판단의 최종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상사에게 칭찬받지 않아도 자신 안에서 다 해냈다는 감각이 있으면 괜찮아요. 반대로 주변이 아무리 극찬해도 자신이 대충 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이 감각이 있는 사람은 평가를 밖에서 구하지 않아도 돼요. 자신 안에 심사위원이 있으니까요. 외부의 인정은 받으면 감사한 정도로 여겨두는 편이 훨씬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어요. 이 내면의 기준은 타인보다 엄격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남이 합격점을 줘도 자신이 불합격이라고 느끼면 다시 해요. 이 고집스러움은 외부에서 보면 번거롭더라도 본인에게는 품질 관리 그 자체예요.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건 외부의 인정이 없어도 해나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혼자 달리기 위해 이보다 든든한 기능은 없어요. 12번째, 전례를 그냥 따르기 어려워요. 옛날부터 이래왔으니까, 다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설명으로 납득이 됐던 적이 있나요? 혼자 자기 길을 걷는 유형의 사람은 이 전례답습에 어딘가 걸리는 게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가 보이지 않으면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오히려 스스로 생각하는 게 더 빠르고 합리적이라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방식에 일단 얹혀가는 게 서툰 거예요. 주변에서는 까다롭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힘이야말로 독자적인 방식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에요. 전례를 의심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길은 생기지 않아요. 따르기 어려운 건 반항이 아니라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만 주의하고 싶은 건 뭐든 부정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인의 지혜는 당연히 가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용도 보지 않고 따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지, 내용을 이해한 뒤 받아들이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스스로 생각해서 그 결과가 전례와 같은 결론에 다다르더라도 그건 그것대로 납득할 수 있어요. 요컨대 사고의 과정을 생략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이 고집이 있는 사람은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는 환경이 가장 잘 맞아요. 13번째,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마음이 흔들리는 건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에요. 문제는 그 이후예요. 바로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싶어지는 사람과 혼자 이불 속에 웅크려 있다가 다음 날 아침에는 대충 회복되어 있는 사람. 혼자의 길에 어울리는 건 틀림없이 후자예요. 감정이 흔들렸을 때 자기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진 사람. 산책을 하거나 글로 써내거나 잠을 자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거나 방법은 무엇이든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에게 정돈받지 않아도 스스로 원래 위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혼자서 싸운다는 건 혼자서 다시 일어선다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없으면 고독은 금세 독이 되어버려요. 반대로 이게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쉽게 꺾이지 않아요.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흔들린 뒤에 복귀 속도예요. 감정이 출렁이는 것 자체는 약함이 아니에요. 다만 그 파도를 자기 안에서 가라앉힐 수 있는가, 누군가에게 건져지지 않아도 스스로 발을 박차고 떠오를 수 있는가, 여기가 혼자서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 힘은 단련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아직 자신이 없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14번째, 움직임이 빨라요. 뭔가 떠오르면 일단 손을 움직여버리는, 찾아보고 시도해보고 아니면 다시 하면 되는 이 일련의 동작에 누군가의 허가를 끼워 넣지 않는 사람 잊지 않으세요.
팀으로 움직이면 뭔가를 시작하는데도 확인, 승인, 공유, 합의라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게 안전장치로 기능하는 장면도 있지만 속도를 죽여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혼자 자기 길을 걷는 유형의 사람은 이 속도야말로 가치 있다고 느껴요. 완벽하게 준비하고 나서가 아니라 60점이어도 좋으니까 일단 달리기 시작하는 그 발빠름은 혼자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살아나요.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혼자의 세계에서야말로 그 순발력이 무기가 돼요. 이 속도의 이면에는 실패에 대한 개방감이 있어요. 틀렸으면 돌아오면 되고 아니면 방향을 바꾸면 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 첫 발에 망설임이 없는 거예요. 팀이면 한 번의 실수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니 신중해져요. 하지만 혼자라면 피해도 수정도 전부 자기 안에서 완결되죠. 이 속도감을 살릴 수 있는가는 환경에 달려 있어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에게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해요. 15번째, 무엇보다 줄기를 지키고 싶어요. 파란을 일으키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만 이치에 맞지 않는 것에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뿐인 이야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에 쉬쉬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지시에는 따르기가 어려워요. 이 고집을 집단 속에서 관철하려 하면 대개 분위기가 얼어붙어요. 결국 골치 아픈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서서히 달려오기도 해요. 하지만 본인으로서는 자신을 구부리면서까지 그 자리의 분위기를 우선시할 바에야 혼자 움직이는 편이 훨씬 건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충돌이 좋은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 솔직함이 집단 안에서는 다루기 어렵더라도 혼자의 세계에서는 최대의 신용이 되어줘요. 신념을 굽히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쪽을 선택하는 게 긴 눈으로 봤을 때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생각해봐. 주셨으면 하는 게 무리를 지키기 위해 삼킨 말은 사라지지 않아요. 목 안에 남은 채로 조금씩 불만으로 변해가요. 그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무슨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모르게 되는 순간이 와요. 줄기를 지키는 것으로 마찰이 생긴다면 처음부터 혼자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말에 거짓이 없는 채로 살아갈 수 있어요. 혼자 자기 길을 걷는다는 말에는 어딘가 차갑게 들리는 울림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길이에요. 무리 짓지 않는 건 고립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거리감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들으면서 몇 가지나 고개를 끄덕이셨나요? 만약 절반 이상에서 맞다고 느끼셨다면 당신은 이미 혼자서도 서 있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을 부디 좁고 불편한 자리에서 썩히지 마세요.